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 SDI가 전자재료 사업 부문의 편광필름 사업을 매각합니다.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로 자동차용 2차 전지 투자 확대에 나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 화학소재 업체 헝메이 옵토 일렉트로닉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만간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중국의 화학소재 업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삼성 SDI 편광필름 사업 인수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산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 꾸준히 흑자를 내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업체인 팔란티어가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서 주가가 14% 이상 폭등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S&P는 팔란티어가 9일부터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지수에 편입되면 상장지수 펀드 등에 많이 노출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AI 데이터 업체로 기존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등 주로 정부에서 주문을 받았지만 월가에 AI 열풍이 불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아서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권 부실채권이 1년 새 폭증해 6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권 부실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가려졌던 부실이 드러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까지 겹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매출을 배분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함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xAI가 테슬라의 자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대신에 테슬라의 향후 소프트웨어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의 일부를 머스크가 통제하는 별도의 회사에 넘기는 x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것은 머스크가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에서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관행을 마련한 것으로 테슬라 주주의 이익이 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해당 보도가 부정확하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머스크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일축하자 테슬라는 2% 이상 랠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애플은 새로운 시리즈죠.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 반응은 좀 미미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다라는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반응이었고요. 지수도 큰 반응 없이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미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루 앞둔 오늘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바로 2,500선이 무너져 내리면서 8월 5일에 이 블랙 먼데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졌었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오면서 2,490선까지 코스피 지수는 밀렸었고 그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 어느 정도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700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어제 시장 속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2,500선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줄여내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까지 5거래일이나 연속해서 매도세 이어갔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관 투자자도 소액이지만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파란불이 켜졌었지만 이내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는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두 종목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지만 삼성전자는 2%대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조금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대부분 좀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동성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 HLB 같은 경우에는 5%대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HLB는 이 미국의 FDA에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좀 강세에 힘을 붙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깔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침체기에 진입했다라거나 임박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상의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얕아진 수급 때문에 2,500선에서 조금 깨트려질 전망 또한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표 혹은 이슈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출발이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들 더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이렇게 좀 세 종목을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 속에서는 이 경기 방어주들, 밸류업 관련주들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미국 시장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를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삼성화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4만 5천 원을 이제 매수가로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본전가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의 하단으로 이제 다시 찍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당분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고요. 애초에 우리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최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경기 방어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삼성화재는 종목 자체가 경기 방어의 역할을 하면서 하락 시에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만 늘어내면서 지지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위치, 우리가 매수했던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고 신고가 만들어놓고 또 파동 만들었다. 수렴 이후에 또 다시 신고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좀 유의미한 위치에 있는 주가의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손절가를 지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긴 하지만 최근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해요.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돌아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분간 이제 올라왔을 때는 목표가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수의 흐름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경기도 봐야 되지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좀 민감한 종목이고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끊고 하단에서 우리 손절가 부분이었더니 32만 원 부분이었을 거예요.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양봉 뜨는 거 보고 진입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매물 한번 소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끊고 이 약속 본전가에서 딱 끊고 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살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삼성 계열인데 조금 위치는 틀려요. 제가 이 종목하고 LG에너지솔루션 제가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봉 하나 뜨는 거 잘 보고 우리가 진입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봉이지만 양봉이 아닌 상황이에요. 전일 종가를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줘야 이제 비로소 양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잡아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빠져나왔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 타고 움직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좀 내려서 손절가 14만 원까지 손절가가 이제 좀 내려왔거든요. 손절가가 이제 대략 한 13만 7천 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 지지받는 이 자리 14만 원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저가 매수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위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렴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더 있고 목표가를 조금 더 이 사이에 상단선까지 보게 된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밑에서 바닥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고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LG에너지솔루션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에 대해서 저항받고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도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는 이제 40만 원에서 40만 5천 원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봉 나와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약간 이제 매수가 약간 한 틱 위치거든요. 한 틱 위치지만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처음에 제시했던 39만 원까지 손절 짧게 보고 대응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을 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여기서 좀 짧게 나와줬다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정말 제일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정고점에 저항을 받았어요. 반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도 박스권이거든요. 큰 흐름상에서. 그러면은 낙폭이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30만 원 초반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 39만 원 짧게 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바닥 다지는 거 지지봤을 때 박스권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노리면서 목표가까지 노려보는 거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삼성화재랑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 발표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기하는 모드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타이트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한 후에 어젠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민테크, 한컴 라이프케어, 나노 CMS, 신시웨이, 벨로크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에는 말아 올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테마가 빠르게 돌았고요. 시간 외에서는 개별 공시에 따라서 종목별의 흐름은 엇갈렸고 코인 관련주나 비만 치료제는 시간 외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갔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좀 신시웨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신시웨이도 그렇고, 일단은 디페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디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경찰 내에서도 모니터링이 좀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 경찰청에서는 이제 TF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TF팀을 꾸렸는데 규모가 90명 정도 이제 총력전을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검것이 이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확실하게 디페이크 성범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일단은 신시웨이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신시웨이를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때가 음봉이거든요. 이 음봉인데 음봉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몸통이나 이제 꼬리 중심가 아니면 꼬리 상단으로 봤을 때 이 자리예요. 지금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의 가격대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뚫어냈거든요. 정고점을 한번 뚫어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흐름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최소한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크긴 하지만 손절가까지 퍼센테이지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지지받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으로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 내에서도 좀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8,950원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한 4.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8,950원 이 자리였으면은 지금 꼬리 중심가 매물대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자리 오늘 시초가에 강하게 좀 만들어줄 때는 좀 추격하는 형태에 따라가는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단타적인 관점, 그리고 이 자리 또 손절가 좀 짧게 잡고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조금 시간 투자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나노시엠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에서 좀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일봉 자체는 솔직히 신저가 나와주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쳐야 될 것 같고요. 벨로크가 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9.73%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저가에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저항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위치인데 1,139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1,139원이면 매물대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대가 상당히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시회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대부분 전기차 화재 관련주 혹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또 딥페이크 관련주 중에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솔루션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화재 관련주인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 사고 직후에 제품 문의와 판매량이 각각 20배 그리고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상승 나왔던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이제 NFT나 STO 관련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가 잡아 들어갔던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이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하락이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어제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비만 치료제도 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을 좀 연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강력하게 나왔던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제 상당히 잘 나왔던 뭐 시간의 특징주 같은 이제 시간에서 상당히 잘 나왔던 뭐 민테크나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주요 의무 공개 사항이 이제 개정안이 이제 입법이 예고되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도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보 보안 관련주,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의 흐름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과거에 상승했었던 섹터들이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거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좀 1% 정도 하락하면서 8,3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8,300원까지 내려왔는데 물론 이 자리 지금 양봉 대략 한 8,000원 부근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건 끝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뭐 S게이트 이건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인데 이 자리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서 박스권 치고 있거든요. 박스권 치고 있을 때 어제 시간에서 4,545원 나와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중심가 부근 이탈하지 않게 놓고 봤을 때는 시간에서 하락했을지언정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선에서 좀 마감이 지어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동일공유벨트 동일공유벨트도 7,280원에 이제 시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때도 딱 지지 구간에 걸쳐 있다. 이 종목들 지금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시간에서 하락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으로 잘 나와줌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시간에서 하락했을지언정 시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마감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양봉화나 분봉상 이제 짧은 흐름에서 강력한 매수세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 그 날의 주도를 이끌어가는 만큼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서 탑픽주로 꼽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시웨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주로 꼽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 시장에 이제 도시교통사업 이제 DB 보안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어제 시간에서 4.8%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9.12%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17%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지어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 구간에서 한번 또 따라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CCA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할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재무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요. 부채 비율 낮고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 작년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BPS 항목이 엄청나게 뛰었네요. 5천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8,500원 수준이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는 메리트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입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 기준 캔들로 잡게 되면 손실폭이 상당히 커져요. 이 자리에서 8950에서 스타트를 하게 될 건데 이 자리까지 보면은 한 20% 정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 그리고 테마주의 순환매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입가는 8,740원, 8740에서 8,950원. 어제 종가 이 자리 나왔던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 가능해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매물대에 있었던 이 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지금 지수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테마주 위주의 섹터로 좀 짧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잡고 8,150원까지 짧게 잡고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탑픽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신시웨이였습니다. 개별 호재가 일단 있습니다. 유럽 쪽에 교통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호재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 솔루션 연결해서 최근에는 보안주로서도 딥페이크 관련주로 지금 묶이면서 크게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목표가로는 만 원 그리고 손절가가 타이트합니다. 8,1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변동성 이슈와 미국 대선 프리뷰 준비해 주셨고요. 8월에 블랙 먼데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코스피가 한 12%, 그리고 지난주에만 봤을 때도 한 4%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8월에 이어서 9월 달에도 월 초에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ISM 제조지수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던 소식에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증시 하락보다도 우리 증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미 대선이 있고요. 여기에 또 경기 후퇴 리스크에 투자가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특히 그 나스닥 지수의 그 흐름을 보면은 다우라든지 S&P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ISM 제조 지수가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수요에 채운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세계 반도체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생성용 AI와 관련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ISM 지표가 악화되는 소식이 아무래도 주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그렸던 생성용 AI와 관련해서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가 흐름에서 분명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의 하락폭보다 한국 증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었던 건 일단은 미국 대선과 경기 후퇴에 대한 리스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CPI와 PPI 자체가 현재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표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함에 따라서 실망감이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는데 연내 시장 금리 인하율 자체가 지금 1%포인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락에 톱니바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현재 그 금리 수합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25bp가 오늘 현재 70% 정도 되고요. 0.5% 금리 인하는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내는 1.2%포인트까지 좀 금리가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시장의 하락을 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물 경제 지표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주가 하락이 다시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를 하라면은 금리 인하는 헬륨 가스가 주시장의 풍선을 아주 빵빵하게 지금 부풀려준 상태인데요. 11월 대선도 있고요. 또 내년 1월에 대통령 취임까지 불확실성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이런 그 송곳이 풍선을 터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풍선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투자가들이 워낙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 편입비를 반등 시마다는 계속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반등을 줄 때마다 줄여나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의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또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FOMC가 다음 주엔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이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은 70%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땐 고용 감소 그리고 경기 후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굵직하게 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5bp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을 보면 한 11만 명 정도밖에 신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고용 창출이 20만 명 정도에 비하면 훨씬 지금 줄어든 상황이죠. 또 샤메 법칙에 보면은 현재는 경기 후퇴 국면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예상치 못했던 경기 후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0.5% 카드를 꺼내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7년 9월 달부터 12월 달에 비컷을 단행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비컷을 단행하면서 투자가들이 느꼈던
심리는 이제 경기 후퇴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서 주식시장의 투매 현상이 일어났고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0.5%의 그 비컷을 단행을 시켰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고요. 기업은 고용 해고 그리고 은행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업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0.5% 그리고 11월과 12월 FOMC에도 0.25% 단행을 하고요. 그리고 월가 쪽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내년 3월 달까지 연속적으로 최대 5번의 금리 인하를 0.5%씩 베이스 컷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9월에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내년 3월까지 5회 연속해서 25bp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엔비디아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무려 26%나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 자체가 지금 $100 미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시장에 이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게 된다면 영향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생성형 AI 시장 자체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그려왔지만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하고 이런 추세를 연출을 한다면 앞으로의 이쪽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은 좀 접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모두 기대치를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BOA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매도 사인으로 바꾼 기관들은 없는데요. 하지만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게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독주 체제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그 차세대 GPU라고 부르는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거시 경제 환경이 악화되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좀 줄어들면서 수요가 좀 줄지 않겠느냐. 또 경쟁자의 AMD가 그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그 GPU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상상력 AI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의 그 신기술 그 하이퍼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파괴적인 신기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도입기인 그 혁신의 방아쇠 단계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부품 기대감이 정점을 이뤘을 때 주식들을 매도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환멸의 골짜기라 해서 그 생성형 그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숙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성숙 시장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트너 같은 경우는 기술 하이프 사이클 상황에 생성 AI를 투자하기보다는 생성 AI를 대체하는 자율 AI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5가지 신기술과 관련된 파괴적인 기술 중에서도 현재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그 경쟁자들이 이제 그 AMD 같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목표 주가를 앞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성숙 시장에 들어가면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투자 수익률과 같은 지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그 종목들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간 시장 안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품론이 좀 불거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성형 AI 독재 체제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새롭게 바라보고 계시는 기술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서 해외 투자를 한 13% 정도 하는데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4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들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124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생성용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격화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앞으로도 자율 AI와 관련해서 같은 화 이야기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그 모습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복잡한 인간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고급 AI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든지 대규모 액션 모델, 그리고 머신 고객, 휴먼 작업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강화 학습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 발굴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제 AI 같은 경우를 보면은 IT와 거의 비슷한데요. IT 버블이 터졌을 당시를 전후를 보면은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요. 전체 AI 사이클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주가 조정은 EMR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팝콘을 사가지고 조용히 다른 새로운 AI로 진화하는 것을 좀 관찰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서서히 발굴해 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바라봐야 될 기술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자율 AI 중에서도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등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도 현재 조정이 들어가면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의 이 버블론까지 현재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M7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줄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가치주를 투자한다든지 배당주, 소형주 쪽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그리고 또 하반기 연말 정도 되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비중 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비중만큼 좀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M7의 주가도 이제 좀 조정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M7과 관련해서도 높은 허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래 실적 전망이 이제 밝지 않는다면 M7의 주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폭도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안에서도 M7과 관련된 여러 경고음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S&P 500의 시가총액에서 M2의 집중도 같은 경우는 과거 17% 존했다가 현재는 32%까지 올라왔고요. 다른 그림을 보시면 S&P 500의 매년 지수 상승의 기여도를 분해해 보면 M7의 그 지수 상승 기여도 같은 경우는 무려 63% 정도 비정상적일 적으로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들의 높은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좀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보면은 IT 버블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2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M7 중에서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세 종목 같은 경우가 모든 지수를 견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이라도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시점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마지막 그림은 M7을 제외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400
493개 종목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은 보면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 정도 수준인데 이 493개는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M7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정도로 고공행진하는데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49배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움직임이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보신 그래프처럼 M7이 지금 고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낙폭이 과대한 매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좀 해보셔도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M7만 외치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첫 TV 토론 이야기도 좀 이어가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 이렇게 관심이 좀 뜨거운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고요. 통상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그리고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도차가 지금 상당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낮춰주겠다. 그리고 빚을 좀 줄여주겠다. 식료품 가격도 점점 떨어뜨리겠다고 했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은 너는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공약하는 거고요. 대신 자신은 30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경합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제품과 관련된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임기 말년인 2019년도에 미국 제품과 서밋으로 2천억 달러를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적으로 높이게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연간 5천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되고요. 미국의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1,700달러 정도의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감세가 실시된다면 미국의 일자리는 67만 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실업률은 0.4%, GDP도 0.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트럼프 관세가 실시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어떤 뉘앙스의 정책을 강화시킬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들고 인상 그리고 인하 이렇게 공약을 좀 상반되게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글로벌 증시 영향 만약에 이 두 후보가 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끼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현행 21%지만 이제 15%까지 낮춰주고 부자 감세를 항구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S&P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1%를 28%까지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EPS 같은 경우는 5%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5% 전후에 좀 충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EPS 전망도 크게 달라지면서 주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경제 그리고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아무래도 강경 부디로 돌아서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큰 변동은 없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통상이나 에너지, 외교, 안보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고요. 제3국인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서 만들었던 부가가치 무역까지 포함하면 30% 전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판매율이 한 10.8%, 4위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쪽으로 일자리가 옮겨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점은 관세 부과 또 중국 때리게 나서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D램 메모리의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입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데 중국산을 대체해서 그 레거시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한 70% 점유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독립을 외치면서 셰일가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석유와 관련된 채굴을 공급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거점을 미국 안에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않으면은 수입 관세가 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전자회사,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연비 규제 완화로 인해서 현재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대선 토론 이후에 우리 국내 경제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나 에너지 가격 쪽으로도 흐름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변동성 이슈와 미국 대선 프리뷰 함께 살펴봤고요. AI 독재가 무너진다면 이 자리는 자율 AI 중에서도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등이 이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최근에는 M7에서 가치주 그리고 소형주 위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 선정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문 열고 나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증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4년 만에 가장 커졌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8월 소비자 기대조사 SC 결과에 따르면 1년 후와 5년 후 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각각 3%, 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상품 가격과 임금을 자극해 물가 상승을 장기화할 수 있어 통화당국은 다양한 기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페드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1년 후 미국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인 평균 실업률 전망은 7월 36.6%에서 8월 37.7%로 상승했습니다. 실직 시 다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7월 52.5%에서 8월 52.3%로 낮아졌는데요. 이는 지난 12월 평균인 53.9%, 1년 전 55.7%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또 향후 3개월 동안 제때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에 빠질 확률은 7월 13.3%에서 13.6%로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체 발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동반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뛴 4829.5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 오른 5471.0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6% 상승한 16,884.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주요 주가 지수는 올해 최악의 주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시장은 고용 불안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된 주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졌죠. 하지만 이번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통화 완화 기대감을 안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처럼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기술과 부동산, 산업, 그리고 금융, 임의소비재가 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3.09% 떨어진 19.4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처음으로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시켰는데요. 출고가는 전작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니토에 있는 타옥에서 이제 새롭게 빛나다라는 이름의 신제품 발표 행사를 통해 아이폰 16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10, 에어팟 4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기본 플러스 모델 크기는 전작과 같지만 고성능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아이폰 16은 경쟁 스마트폰 글래스보다 2배 더 견고한 최신 세라믹 실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과 디자인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특히나 아쉬워했었던 통화 녹음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통화를 녹음할 땐 자동으로 당사자들에게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요. 번역 기능도 갖췄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한국이 처음으로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신작을 사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20일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경기 침체 우려에 결국 6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그간 삼성전자를 향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었던 증권사의 눈높이도 낮춰지는 모양새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한 달 사이 9.64% 하락했습니다. 9일엔 장중 한때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6만 6,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등하면서 다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최저가입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약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9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각각 4조 572억 원, 2조 69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경계 심리가 높아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심 악화에 지난달 초에는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대로 올랐던 증권사들의 높납지도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지난 6일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KB증권은 기존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현대차증권은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으로 10일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일제히 내려잡았습니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반도체 수요 둔화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디램 수요 중에서도 HBM과 DDR5 등 AI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디램은 HBM3E 출하 비중 확대와 범용 디램 공급 제약으로 분기별 평균 판매 가격이 점진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받은 지 한 달 만에 경영 복귀에 나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으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NCM의 3원계가 LFP에 밀리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전기차의 모든 배터리는 3원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너도 나도 증설 경쟁에 나서 과잉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 전 회장은 과잉 투자와 함께 배터리 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이 제조업 본질 경쟁력을 무시한 것이 캐즘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공정 개발을 통한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미흡해 산업 전체가 캐즘에 빠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전 회장은 중국의 전구체 제조사 업체인 거린메이와의 파트너십 확대 아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린메이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2만 톤의 니켈을 재련하는 생산소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존 사업인 전구체 생산에 이어 재련 분야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양극재는 크게 광산과 재련, 전구체, 양극 소재 등 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산업군 간 벽을 헐어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이 전 회장의 구상입니다. 에코프로와 거린메이의 얼라이언스는 거린메이의 재련소를 통해 니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에코프로 기술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원가 혁신의 생산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 2천 원 인상, 그리고 성과 격려금 최대 500%,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무상조 57조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 직군, 신입사원 500명 채용에도 나섭니다.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국내 고용 인력 감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 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정책 국면을 조속히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공감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방송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간만에 좀 반가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기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곤 있는데 오늘 네. 시장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2주 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 현물 증시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생 시장, 즉 선물 시장에는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현물 증시의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왜 선물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지 않느냐? 선물은 상승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레버리지 이야기하고 인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파생은 이제 상승에도 하락에도 모두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들이 있다 보니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물 증시에서의 이제 수급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의 개선이 일어났었을 때 어제처럼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고우나 미우나 삼성전자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현물 증시에서 이제 수급의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이 연속성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이쪽보다도 반도체 IT의 반등력이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장 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은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홍콩계 증권사에서 이제 TP 조정하는 리포트 네. 나왔다가 어제는 이제 국내까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도달하지도 못했던 13만 원이었다가 9만 5천 원까지 지금 하향 조정이 좀 된 상태입니다. 뭐 PC나 스마트폰 이쪽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 시장 가격을 좀 개장하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 67,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의 어떤 패턴을 두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없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면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삼성전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가격대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샀으니까 내일 5%. 다음 주에 20% 올라가는 어떤 수익률 게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니만큼 신규 매수는 저는 7만 원 이하 지금 구간은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큰 고민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8만 원 중반대, 후반대 그러니까 이제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베팅을 그때 당시에 크게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할 만한 자금도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 지켜보자.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저는 이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IT를 짓누르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AI 산업에 대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컨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을 때 3분기 블랙엘이 없는 그 시점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메꿔낼 거냐 이것들이 좀 많은 고민을 좀 줬었잖아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반도체 IT는 확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소위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을 좀 내지 마시고요. 9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부터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조금은 참고 기다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한테는 7만 원 미만에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가격대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위에서 좀 잡으셨던 분들한테는 일단 대기하는 모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 약한 것 같아요. 주가 반응도 봤을 때는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좀 했거든요. 이미 시장 안에서 AI 거품론이 있는 상황에서 AI를 담고 있는 폰에 대한 반응도 좀 미미하다. 그러면 관련주 향방을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통상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는 날은 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보통 한 달 뒤에 주가를 보면 언제나 올라왔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애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계좌 걱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AI 탑재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활성화 제품이 아니라 데모 버전이 아니냐라는 혹평도 좀 있긴 한데 애플은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판매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판매량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지금 화웨이의 트리폴드 폰, 그 3번 접는 휴대폰이 같은 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반응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화웨이가 애플의 라이벌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뒤에 어떤 성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판매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만약에 판매량이 부진하다면 그때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대다수 종목분들이 시세가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아이폰 관련주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16 시리즈 새로 공개가 됐음에도 사실 주가 반응은 좀 미미했습니다. 예상했던 바다라는 게 좀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늘 뒷심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뒤에 나왔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우리 시장 잠깐 되짚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장 출발과 동시에 2,500선이 깨지면서 이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이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700선 밑으로 내려갔던 코스닥 지수도 어제장 같은 경우에 1%대 반등 성공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다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불을 켜냈던 게 호재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하면서 2,500선, 2,54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9% 상승하면서 717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아무래도 혼조세가 좀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2분기에 있어서 D램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위 자리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2%대 낙폭 그렸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폭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에서 12일에 미국의 최대 신재생 에너지 학회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참가를 하는 만큼 북미 시장에 대해서 확대를 좀 더 펼치겠다라고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좀 반영되지는 않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0.13% 하락하면서 지금 3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8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나온 기사인데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탄력성 있는 움직임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장 안에서 이 CDMO 기업들의 한번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온라인 차 판매량 1위가 바로 캐스퍼라고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에서는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차 자체가 캐스퍼 한 대일 뿐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나큰 이슈로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0.4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세는 알테오젠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현재 1.33% 하락하면서 어제장에 있었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일단 0.6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는 좀 약한 모습 보여줬지만 1.65% 상승하면서 알테오젠 따라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일까지 이 리보세라닙 1차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1.33%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 2.53%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10.12% 매우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지 종목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상승불이 조금 더 많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0.44%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67,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0.13% 소폭 상승을 했고요. 157,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함께 반도체로 좀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0.76%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로 엮여있는 HBM으로 엮여있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제조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2차 전지 같은 관련주들 현재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아까 0.66% 그대로 유지하면서 152,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도 0.31% 상승불 켜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3%, 테크윙도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영향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2%,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제조업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노조 간의 임금 협상 관련돼서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던 게 바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오늘은 0.66% 상승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보면은 대부분 상승불을 딱 켜냈습니다. 지금의 이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의 통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5%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1.2%가량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ST팜도 2% 가까운 상승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AL바이오는 소폭이지만 0.17%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1.64%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놀로지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나큰 호재거리는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주가의 흐름은 좀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은 19.11%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운 오름세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약세 테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0.46% 하락을 했고요. 펄어비스도 0.89%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1% 가까이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0.83% 하락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망의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현재 하방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송 배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송 쪽은 현재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들이 몇몇 개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요. 현재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외에도 HMM 같은 경우에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은 최근에 지금 세계 최대 1위 운송업계 그 단체에 가입을 했다라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현재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건 조금 약한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항공주와는 조금 반대되는 역할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0.24%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대기아 쪽에 있는 소비자 내구재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대부분 하락불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불이 켜지진 않고 있고요. 일단 현대와 기아 모두 다 지금 0.6%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도 지금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섹터들 상승불을 켜냈지만 이쪽 부분은 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0.43%, 현대건설도 0.3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쪽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쪽 오늘은 이렇게 좀 힘을 내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무려 8%나 떨어졌지만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서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쪽에서는 지금 0.53%, 0.84% 금양은 굉장히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이 지금 10분이 채 지나지가 않았는데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오늘 어떤 주가 추이가 펼쳐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금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10분 정도 흘렀고요. 지수랑 수급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봤을 때는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 0.09%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5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빨간불 켜면서 0.08%, 7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기관고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냅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급 상황 개인이 매수 우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가 오늘 좀 상위 테마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살펴보니까요. 미국 하원 쪽에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는 일단 작동시키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일단 하원이기 때문에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법제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흐름 먼저 살펴보면요. 퍼스텍이 4.6% 상승하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16.7% 그리고 네온테크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이 두 종목이 가장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아침에 속보 들어온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함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삼바가 1.7% 상승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1.34%, ST팜은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생물보안법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아침에 속보 보니까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삼바, ST팜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언급이 많이 되는데 가장 좋은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좀 보신다면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될 것 같아서 탑픽으로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정말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어떤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감소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2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우시그룹에 대한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뭐가 있냐? 전체적으로 줄었느냐? 아니면 우시바이오만 줄었느냐? 요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시바이오만 줄었고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분기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법안 통과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런 이미지가 좀 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ST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2등주, 3등주에 이제 속해 있는 후발주자이지만 역시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한미그룹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4%대, 5%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당뇨라고 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어떤 본업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증자 이슈는 굉장히 덜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녀와 형제 간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쪽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분 확보에 대한 경쟁까지 만약 시장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이슈는 지수가 좋든 지수가 나쁘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실 때 길게 보실 수 있는 쪽에서 이제 대형주는 한미그룹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며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오늘 아침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한미약품 이쪽도 4%대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북경 한미와의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 대선 토론이 내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루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관련주로는 보니까 대마가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좀 내려간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트럼프가 21세 이상에서는 뭐 기호용 대마 허용한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좀 담아봐도 될까요? 오늘 시장 너무 늦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대마 관련한 이슈는 해리슨 쪽에 이제 조금 더 더 부합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까지도 지금 해당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어느 당이 되었든 어느 후보가 되었든 지금 교집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정 시의 매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처럼 좀 부각이 되었을 때 상승할 때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당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주와 2등주, 3등주를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쪽이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대선까지는 시소게임 양상으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약할 때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오프닝 때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오늘 아침에 반등하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 반등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연휴 전에 현금 확보하시려는 분들
내일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장 혹은 내일 장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반발세를 이용한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인 어떤 포트에 대한 변화는 다소 우리나라 시장에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 이벤트는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상관없는 교집합이 있는 섹터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 그리고 내일 현금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유념은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출발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개장한 지 한 20분도 안 흘렀는데 벌써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먼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 시와는 좀 다른 양상들을 일단 장초반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일부 완화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떠한 좀 미증 시만 놓고 봐도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국내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을 때도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ADR 지수가 거의 과열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의 어떠한 좀 악재라기보다 좀 이슈에 비해서 너무 민감하게 증시가 좀 많이 흘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과열권에 지금은 들어와 있는 양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게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쪽에서 지켜볼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싼 구간으로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반발 매수세는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상반기 때 주도를 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보니까 매도세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매도세가 일단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매도세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일단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 대선 토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개별 테마성에 조금 더 색깔이 좀 짙어질 양상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주도주가 아직까지 잡혀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 장세에 대한 수납 장세가 꾸준하게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계속 오가다가 일단 자리를 좀 굳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30만 4천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3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30만 원 밑이면 그래도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계속 담아내면서 올려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선을 봤을 때 이 밑에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할까요? 일단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앞전에도 상장했을 때 기수특례로 상장을 했었거든요. 알테오젠 기업이. 근데 이제 기수특례로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기수특례 상장 기업들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기술력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부분들이 이제부터 효과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앞전에 뭐 증자 이슈라든지 증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하고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좀 그런 스탠스적인 바이오의 투심들이 좀 많이 잡혀 있었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완전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지금은 오히려 뭐 증자 이슈라기보다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시기고요. 그만큼 실적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바이오 쪽의 투심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뭐 FDA 승인 예정 부분들이라든지 좀 앞으로 골고루하게 좀 알테오젠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연쇄적으로 좀 작용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 30만 원을 돌파해 주고 나서 수급적인 면이 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테오젠의 저점 기준부터 최고가 기준인 33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화를 시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치고 움직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고 나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알테오젠 왔다 갔다 계속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알테오젠의 좀 이 수급량만 놓고 보면은 일단 시가총액 1위 자리는 계속 좀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적인 부분들만 비교를 했을 때도 일단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일단 바이오 쪽의 투심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30만 원 안팎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0만 원을 깨고 한 27만 원대나 26만 원대까지 알테오젠이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 기조로 접어들면서 뭐 27만 원 아래까지 뭐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최대한 아래에서 잡아야겠죠. 최대한 아래에서 잡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30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31만 원이나 아니면 좀 밑에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28만 6천 원. 이 라인대, 이 레인지 박스권에 알테오젠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30만 원 선 아래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겠다. 그러나 26에서 27만 원 요 사이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9월 23일에 임상 3상과 관련한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지금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금양, 한국콜마, HD 현대일렉트릭, 녹십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일단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전선 전력 관련한 인프라 관련주이긴 한데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잘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일단 반도체 쪽도 중심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에 있어서 일단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전선 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이 잘 찍힌 시기입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봐도 워낙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숫자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AI 반도체라는 부분들의 성장성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결국엔 그만큼 뭐 데이터 센터의 양이 많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교체 수기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확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전선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일단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기업들이 최근에 캐파 증설을 좀 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파 증설만 놓고 본다 하게 돼도 앞으로 많은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소모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장성 여부만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아마 저는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효과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꽤나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년선을 이탈 안 하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추세가 크게 좀 살아나고 시세가 좀 크게 나온 상황에서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은 1년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장기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추세가 일단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년선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간에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은 충분히 매수를 좀 담아 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전선이나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강세를 보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7% 넘게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루닛, S바이오메딕스, 피롭틱스, 아이패밀리 SC, 펌텍코리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피롭틱스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앞전에도 상반기 때 굉장히 좀 강한 상승력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꽤나 크게 조정이 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좀 약화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유리기판이 일단 꿈의 기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지금의 뭐 개발력이나 앞으로 좀 상용화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꽤 오랜 기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데 일단 피롭틱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유리기판 기업 내에서 저는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피롭틱스가 지금 좀 압도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앞전에도 좀 말씀해드렸지만 결국 AI 반도체가 커지면은요 그만큼 열을 버텨낼 수 있을 만한 기판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 변형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유리기판으로 일단 대체를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게 갈수록 저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공격적인 플랫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도 일단 조만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까지 일단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라인에서 지금 1년선과 2년선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앞쪽에 보시면 2년선이 계속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리량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일부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고 나서 한번 위로 펌핑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신규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다 보니까 관련해서 유리기판도 한때 강세 보이다가 조금 인기가 좀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정이 좀 깊게 나오게 되면서 가격 메리트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상위 테마 1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가장 주도적인 섹터 중 하나인데 일단 펀더의 문제가 있다 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 중에서 삼성전자는 어제 홍콩 증권사에 이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TP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내려잡는 모습이었는데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좀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D램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3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드론과 UAM은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 미국 하원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제화까지 되려면 상원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인데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 나와 있고요. 오늘 베셀이나 하이트론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종목들이 함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당연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전에도 일단 말씀해드렸지만 좀 저는 과도하게 좀 낙폭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지금 안 찍히고 있는 시즌도 아닙니다. 실적이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엔비디아를 좀 지켜보고 있었던 이 눈높이 부분들이 워낙 좀 높아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국내 증시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 국내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좀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외국인의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디램가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디램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IT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세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디램가에는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HBM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디램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램가가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부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고점을 올려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 가격도 어느 정도의 상승력이 멈춰지면서 좀 하락을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다운 사이클 초입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매 분기마다 HBM의 보급량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램가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디램 시장 점유율을 꽤나 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증권사들의 지금 이야기도 다시 한번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리포트 하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내리면 내릴수록 투심은 더욱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항상 바닥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 아니면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2,700, 2,800 올라오고 나서 매수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거기가 또 매도 팔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양시장 지수 레벨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확충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씩 포트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가대 낙폭이 컸었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발동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방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블랙엘에 대한 생산 지연 부분들이 인정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로빈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미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로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랙엘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투심들이 좀 많이 죽었긴 했지만 실질적인 이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이 지연이 됐을 뿐이지 이게 지금 생산이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려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역시도 한 차례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에 좀 HBM 관련주나 반도체 장비단, 반도체 대표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도 지금 매력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기조가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상 놓고 봤을 땐 분명 가격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데 또 쉽사리 좀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펀드의 변화 없고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자리를 잡고 나면 주도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칠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이천 과장과 함께 항공주들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 항공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원화 강세의 트렌드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나 항공료를 달러로 결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꽤 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항공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다행히 플러스권에 모두 다 머물고 있고요. 한진칼 1.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던 신시웨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개별 호재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 있어서 교통사업에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도 본인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로서도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인데요. 손절가가 꽤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8,150원이기 때문에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8%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구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는 펀더 변화 없이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함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사들에서도 TP가 하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단점으로 꼽았는데 일단 95,000원까지의 TP는 하향 조정됐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66,9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16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 따라가고 있죠. 2.3%대 강세 보이면서 라운드 피겨인 10만 원 자리까지 100원 남았습니다. 장 막판까지 흐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오른 1,342원 10전에 개정했습니다. 코스피는 0.27% 오른 2,542.6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